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정석환 교수의 연구실 대학원생 이에드가라고 합니다. 앞에 굉장히 좋은 발표가 많았는데 저랑도 굉장히 겹치는 주제가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조금 약간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쪽에 더 가까워서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가치 기반 외랑 관측기를 이용한 강인한 로봇 핸드 매니퓰레이션 펄러시 설계라는 것인데요. 로봇 핸드 매니퓰레이션이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학습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단적으로 그거를 보여주는데요. 왜냐하면 핸드가 파지해야 하는 물체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물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물체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항상 매니퓰레이션에는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많은 트레인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저는 원래 학습 이전에 제어를 전공을 주로 했었는데 제어에서 약간 이것과 비슷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좀 있어서 그걸 한번 접목시켜서 조금만 적은 물체로도 학습을 하고도 다양한 어떻게 물체의 매니퓰레이션 기술을 전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인 제어의 여러 기법 중에 주목한 게 외랑 관측기라는 기법에 주목을 하였는데요. 이제 외랑 관측기는 통상적으로 이제 로우 레벨 제어에 주로 활용되는 강인 제어 기법입니다. 강인 제어라는 거는 이제 모델을 가지고 하지만 이제 사람이 100% 완벽하게 모델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 세상을. 그럴 때 이제 모델링 오차나 외란이 있어도 제어기가 원하는 목표를 낼 수 있으면 그걸 이제 강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얼마나 마진을 갖는 제어기를 설계하느냐가 강인 제어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외랑 관측기로, 이제 외랑 관측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이나믹스를 모델링한 노미널 플랜트라는 정보와 그다음에 실제 플랜트,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실제 플랜트 나온 아웃풋 정보를 비교해서 뭔가 현재 넣어주는 제어 인풋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이걸 강화학습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즉슨 노미널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은 물체로 트레인한 환경에 해당하고, 액츄얼 플랜트는 뭔가 저희가 학습한 것과 유사는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물체가 있는 그런 어떤 디플로이 환경을 액츄얼 플랜트 개념에 대응을 시키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적절히 외란만 정의한다면, 그러면 심투리얼 갭이나 혹은 이제 굉장히 로부스트니스, 강화학습의 로부스트니스도 강인 제어 문제를 풀듯이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찾아보니까 서울대학교 심영보 교수님 연구실에서 비슷한 연구를 2019년에 제안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 굉장히 훌륭한 연구입니다만, 이제 주로 펜듈럼, 인버티드 펜듈럼에 조금 집중을 해서 이제 제안을 하시는 거, 이제 구현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수식적으로.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강화학습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펜듈럼 같은 문제도 물론 푸시지만 시뮬레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 이걸 좀 기술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첫째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Y가 아웃풋 각도입니다. 아웃풋 각도를 피드백 받는데 과연 이게 정말 이 펄러시의 강인성을 높이는 핵심 아웃풋인가에 대해 좀 의문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그림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강화학습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받고자 하는 리워드를 극대화하는 액션을 찾는 그런 학습 방법입니다. 이제 그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다음에 이 에이전트가 도달하는 어떤 로봇이 도달하는 스테이트를 내가 학습한 것과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도 펜듈럼에서는 스테이트가 그 리워드와 같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지만, 로봇 핸드나 렉으로 확장시켜 보시게 되면 앞으로 받게 될 리워드를 좀 예를 들면 각도가 달라도, 조인트 각도가 달라도 똑같이 물체를 잘 들고 높은 리워드를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스테이트를 맞춤형 하는 게 중요할까라는 제 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한 환경에서야 내가 리워드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학습이 됐지만, 새로운 처음 보는 물체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액션을 할 때 앞으로 어떤 리워드가 펼쳐질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언논 인바이러먼트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 최근에 람다 스텝 정도의 어떤 타임 윈도우를 둬서 람다 스텝 동안에 이런 리워드가 관찰이 됐는데, 그러면 람다 스텝 이전에 어떤 액션을 했기 때문에 람다 스텝 동안 이런 리워드랑 이런 스테이트 패턴이 관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트레인에서는 이런 패턴이 관찰됐는데 새로운 환경에서는 좀 다른 패턴이 관찰됐네. 그러면 이 새로운 패턴을 가지고 t-람다 스텝 때 사실은 이런 액션을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역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 람다 스텝의 물론 길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t-람다랑 t 스텝 간에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면 t-람다 스텝에서 그 보상해주는 액션을 t 스텝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마치 외랑 관측기가 모델 언설턴티를 보상해 주듯이 레인포스먼트 러닝도 내가 학습하지 않은 물체도 학습한 물체처럼 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근데 아직 구현 중이라서 어려움이 많은데 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고요. 그래서 이제 노미널 플랜트 같은 경우엔 트레인 환경에 해당되고, 리얼 플랜트 같은 경우에 이제 디플로이, 그러니까 실제 내가 적용하는 환경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학습하지 않은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은 이제 아래입니다. 컨트롤 인풋을 다루는 게 아니라 펄러시가 출력하는 액션을 다룹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류 전압보다는 위치단을 주로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위치 레퍼런스를 그냥 바로 보상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웃풋 같은 경우엔 통상 당연히 리워드를 아웃풋으로 받지는 어느 알고리즘도 않습니다만 리워드의 패턴이 어떻게 실제와 다르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저는 보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했는데 리워드까지 한번 받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리워드를 센싱 받기는 굉장히 어렵고 노이즈하다는 걸 감안한 거고요. 이제 한마디로 요 그림과 같이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 빨간 큐브와 같이 파지를 학습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근데 실제로는 보라색과 같은 환경에 적용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뭔가 보라색에서도 옵저베이션이 나와서 저 파란색이 어떤 액션을 출력할 것입니다. 근데 학습하지 않은 물체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인버스 인바이러먼트 네트워크라는 트랜스포머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적절히 학습을 시키게 되면 아까 람다 스텝, 그러니까 지금부터 람다 스텝 이전에 기간 동안 관측된 옵저베이션, 리워드, 액션 정보를 저 네트워크에 넣어주게 되면 람다 스텝 이전에 실제 노미널 플랜트에서 나왔어야 되는 액션 플러스 디스터번스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Q 필터 적용하듯이 적절한 로우 패스 필터에 디지털 폼을 넣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포지션 레퍼런스가 새로운 물체에 맞게 좀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그런데 이제 저 D-햇이 해보면 좀 언스테이블해질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세츄레이션을 좀 추가한 거고요. 이제 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인인데요. 디스터번스 에스티메이션 D-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외란이라는 거는 정의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트레인에서 적절한 액션이 있었다고 하면은, 노미널 액션이 있었다고 하면 새로운 환경에서 노미널 액션이 하듯이 높은 리워드를 내기 위해서 노미널 액션의 어떤 D라고 하는 외란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어떤 갭이라는 걸 액션단에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D라고 추상적이지만 정의를 하고, 이제 D-햇이 다음과 같은 에스티메이터 업데이트 식을 하게 되면 이제 식 전개에 의해서 입실론 t 플러스 1, 그러니까 dt 플러스 1 마이너스 d-햇 t 플러스 1과 입실론 t, dt 마이너스 d-햇 t의 어떤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도출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아래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람다 스텝 이전에 어떤 람다 스텝에 축적된 히스토리로 람다 스텝 이전의 액션을 보장하기 때문에 저 델타 람다라고 하는 어떤 텀이 부스돼. 물론 이건 이제 람다 스텝 이전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학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오차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보게 된다면 그냥 저 식대로라면 KD가 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수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KD를 마냥 높이는 게 최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KD를 높이게 되면 이 식에 의해서 람다의 영향력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저건 어떤 피드백 딜레이 에러라고 볼 수도 있고, 완벽하게 사실은 인버스 인바이러먼트 모델, 그러니까 트레인 인바이러먼트 전체를 학습한 그 네트워크가 완전히 다 학습됐다는 보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 KD라는 파라미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DOB Q 필터의 컷오프 프리퀀시처럼 저거는 튜닝 파라미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학습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참고로 이거 아이작 랩이라는 시뮬레이터, 아이작 심 다음 시뮬레이터인데 이제 유용하고, 조금 약간 저도 조금 걱정이 돼서 큐브에 좀 몇 개 랜더마이제이션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 높이 들어 올리는 걸로 리워드를 줬고요. 근데 저기 이제 들었냐 마냐로만 주면 조금 불안해서 저도 저 일정 높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적절하게 리워드를 주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 IEN이라고 하는 인버스 인바이러먼트 네트워크에 해당될 텐데요. 저게 이제 사실은 트레인을 한번 하면 저기까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근데 저 트레인 펄러시를 해서 트레인 펄러시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트레인 펄러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일단 저 트레인 펄러시를 그냥 시뮬레이션 상이든 어디든 플레이를 쭉 해둡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쭉 축적을 해서 이제 아웃풋이 람다 스텝 이전의 액션이 되게끔만 저희가 데이터를 맞춰줍니다. 그럼 인풋은 이제 그 람다 스텝 동안의 리워드, 옵저베이션, 액션의 히스토리에 해당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트랜스포머가 그 AT-람다를 비슷하게 낼 때까지 이제 비헤이비어 클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약간 이미테이션 러닝 학습하는 그냥 라이브러리의 인풋 아웃풋을 바꿔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람다 스텝 동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미널 환경, 그러니까 트레인 환경에서는 잘 학습됐다면 이런 액션이 나왔어야 한다라는 값, 그러니까 인버스 노미널 플랜트에 해당하는 게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좀 적용을 해봤는데 뭐 이게 뭐 신의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얘도 큰 물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사실은 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데 이제 디햇이라는 게 약간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약간 어떻게 보면 액션에 노이즈가 적용되는 것 같은 효과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도 조금 많이 하고 대신 이제 했을 때 원래는 학습되지 못했던, 원래는 이제 큐브만 들었기 때문에 파지하지 못했던 걸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KD를 한 0.2 정도로 놔서 그건 좀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 같은 것도 한 앞으로 좀 몇 개 물체를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저는 9연 정도까지 제안을 했고요. 캔이나 머스터드는 엄청 차이가 도드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좀 그냥 관찰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DOB를 킨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행동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실패도 많이 하고 성공도 많이 하는데 이제 공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DOB를 킨 경우에는 그래 저렇게 듭니다. 근데 신기하게 without DOB 케이스에서는 공을 절대로 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학습한 것보다 큰 물체는 생각보다 쉽게 되는데 내가 학습한 것보다 좀 작은 물체에 약간 곡선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DOB를 킨 경우에는 물론 공을 날려버리기도 많이 하지만 드는 걸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원기둥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원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DOB 같은 경우에는 미묘하게 드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람다 스텝이 축적된 후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DOB 같은 경우에는 파지 성공을 하고요. without DOB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성공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그리고 이제 좀 흥미로운 점은 큰 물체보단 작은 구 같은 걸 할 때 디햇이 조금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아직 제가 정량화는 못했지만 좀 알고리즘이 실질적으로 어떤 내가 트레인한 것과 디플로이한 거의 차이를 조금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요. 이걸 보여드릴 이유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혹시 하면 되나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건 역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래커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너무 핸드에 비해 사실 커서 이제 성공을 못 했는데 혹시 DOB로 하면 한 번 들까 해서 넣어봤는데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했고, 그래서 만능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습니다. 결국에는 또한 그리고 KD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따라서 조금 성능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 제어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모델링 되기 좀 어려운 리얼 플랜트에서 그 노미널 플랜트와 리얼 플랜트 아웃풋 차이를 비교해서 제어기 강인성을 높이는 방법인데, 마찬가지로 외랑 관측기를 이용을 해서 굳이 학습을 2번 하고 파인 튜닝 하지 않더라도 뭔가 강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들만 활용을 해서 강화 학습 디플로이에서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나름의 방법론을 제시를 했고요. 결국 핵심은 리워드를 피드백 받아야 그 어떤 두 환경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다라는 좀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실제 환경에서 리워드를 피드백 받는 게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보행이나 레그보다는 조금 물체 리워드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조작 파지가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람다 10 KD 0.2로 조금 보수적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이건 엄연히 필요한 영역이라 좀 태스크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